폐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업치료사 한정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하게 된 내용은 뇌졸중, 삼킴곤란, 흡인성 폐렴이 걱정돼요라는 부분입니다. 네, 뇌졸중으로 인해 삼킴곤란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콧줄, 저희가 말하는 L튜브 혹은 우리가 뱃줄이라고 하는 Q튜브를 통해서 식사를 하게 되고 연화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치료가 길어지면서 주변에서 흡인성 폐렴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이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고민을 예, 들리십니까? 예, 들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 왜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흡인성 폐렴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흡인성 폐렴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흡인성 폐렴을 운동 방법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인성 폐렴입니다. 흡인성 폐렴이란 정의론,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게 되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식도로 넘어가는 게 기도로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폐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연화 검사를 한다고 하죠. 하면은 이 영상을 찍어서 이 삼킬 때 잘 넘어가는지 이게 음식물을 삼키는 게 기도로 넘어가는지 식도로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요. 자, 왼쪽 그림에 보면 이제 정상 삼킴에 대해서 나올 텐데 왼쪽 그림의 초록색 선이 이제 식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빨간색 선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삼킴을 하게 되면 이 검은색 물체가 이제 식도로 잘 넘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흡입성 폐렴이 위험하거나 삼킴이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꿀꺽을 하게 되면,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다시 꿀꺽 하게 되면, 이제 검은색 물체가 이제 삼킨 음식물이고, 음식물이 이제 식도로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반대로, 네, 삼킨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처럼 왼쪽 음식물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삼킴 작용이 잘 안 곤란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원인들 때문에 흡입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흡입성 폐렴의 원인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 다양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듯이 삼킨 곤란의 영향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 및 발성의 저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이 조절 및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구강 위생 관리가 제대로 못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삼킨 곤란이 있을 때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사례가 걸린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킴이 제대로 근육이 약화가 되고 움직임의 저하로 사례가 발생하게 돼서 결국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례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뭐 음식물이 침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그런 것들로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세 개를 보여드리는데 삼키는 과정 중에 삼키기 전에 일어나는 영상인지 그러니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데 삼키기 전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지 삼키는 중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지
삼킨 후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과 그 운동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삼키기 전에 어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간다면 얼굴 근육 및 혀 근육의 문제 부분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삼킨 중에 일어난다면 우리 삼키는 영향을 주는 근육과 성대에 다친 근육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삼킨 후에는 이제 혀의 뒤쪽 부분과 인두 조인 근육, 그리고 삼킨 근육의 문제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운동 방법을 설정할 수 있고, 목적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호흡 및 발성 저하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기침을 얘기하게 되는데, 기침은 사실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어서 그런지 이제 기침을 하는 것을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시선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사실 기침은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기침을 통해서 해로운 물질이나 다양한 이물질이 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연화 곤란이 있으시거나 연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침을 잘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런 분들이 흡입성 폐렴이 위험하냐? 이 기침의 힘이 약하고 이 방어 작용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 안에 기도에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보통은 사례가 걸리면 기침을 해서 그걸 제거하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흡입성 폐렴에서 가장 무서운 게 침묵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연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음식, 음식물을 먹는 연습을 조금씩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걸걸하고 목에 뭔가 음식물이 그 껴있는 것 같은, 걸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기침을 안 하고 반응이 없다. 이런 분들이 방어작용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흡입성 폐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것에 대한 예방이나 흡입성 폐렴에 대한 위험증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다음에 이제 식이조절 및 관리입니다. 보통 우리 연화보조식 많이 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 왼쪽에 이제 위에서부터 어, 간죽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보통 요플레 정도의 점도를 갖는 미음 그리고 벤죽, 왼쪽 아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덴바 이렇게 먹습니다. 각각 아까 영상을 찍어서 그 단계별로 그거에 맞춰서 보조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보조식이 맛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냥 드시는 분도 많거든요. 특히 저희가 물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은 사실 연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화제를 꼭 타야 되는 이유가 아까처럼 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그런 걸리거나 기도로 넘어가는 게 너무 위험한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연화보제제를 안 타고 그냥 나는 물 마시는 게 시원하게 먹는 게 좋다 하면서 안 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흡입성 폐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화보제제를 타서 이렇게 점도에 따라서 음식물들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강위생관리입니다. 구강위생관리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연화곤란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혹시나 콧줄을 하고 있거나 이제 여성분들이 입으로 뭔가 식사를 잘 안 하시니까 이 관리가 좀 소홀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노인들을 연구하는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치아가 있는 환자랑 치아가 없는 환자 두 군단으로 나눠서 어느 군이 더 폐렴이 더 많이 걸릴까 이런 것들을 실험했는데 뭐 보통 생각하기에도 치아가 없는 환자가 폐렴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치아가 있는 환자가 더 폐렴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구강에 뭔가 이물질이 끼고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폐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만큼 구강위생 관리가 흡입성 폐렴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흡입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총 세 가지 운동입니다. 혀, 입술 볼 운동, 그리고 삼킴 운동, 발성 연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연하에서 사례가 걸릴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때
이제 그 상황이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음식물을 삼키기 전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경우, 두 번째는 삼키는 중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 세 번째는 삼킨 후에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드렸는데, 1번 같은 경우, 혀, 입술, 볼 운동 같은 경우는 삼키기 전, 저작이나 입안에서 음식물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그때 사례가 걸리는 경우에는 1번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내가 만약에 보통 많이 2번, 그러니까 삼키는 중이나 삼키는 후에 뭔가 사례가 걸리거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삼키는 중이거나 삼키는 후에라면 삼킨 운동 2번과 발성 연습 3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운동을 하시는 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혀 입술 볼 운동 목적은 입에서 저작 활동 및 입안의 의밥의 형성을 통해서 목구멍으로 음식을 힘껏 넘기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입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혀 부분인데 혀에서도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뒷부분이 음식물을 뒤로 넘기는 역할을 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베이스 오브 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혀의 뒷부분입니다. 목구멍 쪽이나 가까운 혀의 부분과 그리고 입 둘레근 이랑 요 빨간색으로 새 있는 부분이 입 둘레근이고요. 그 옆에 있는 볼기근. 그러니까 이제 사진으로 제 얼굴을 보면 입 둘레근, 입술 주변의 입 둘레근과 이 볼기근, 이 부분을 운동을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처럼 혀가 혀를 앞으로 내밀고 일정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혀를 뒤로 당겨서 유지하는 거. 그리고 혀 끝을 위로 올리는 거. 그리고 서랍자로 혀를 미는 거. 그리고 혈압자로 좌우로 서랍자를 미는 거. 이렇게 혀 운동을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혀를 내미는 걸 내가 가능한 부분까지 내미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삼킴 곤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혀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마비된 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전반적으로 혀를 내미는 것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강제로 끌어내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혀도 근육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까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내밀 수 있는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내밀었다면 그 다음날은 좀 더 내미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초간 유지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1초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5초 유지, 그 다음 단계는 10초 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초 단위로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혀가 지속하는 힘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유지를 가지기 위해서 혀를 내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입술 볼 운동입니다. 입술 볼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입 둘레근 그리고 옆에 있는 볼 근육 요 근육들을 사용하는 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를 하게 되면 근육들이 늘어나는 이완의 연습을 가지게 되고요. 오, 오로 하면 입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볼기근과 입 둘레근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 이, 오 이렇게 반복하는 음정도 되고요. 그래서 입 둘레근과 입 볼기근의 수축과 이완을 연습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입 둘레근의 근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서랍자로 이렇게 입술을 무는 겁니다. 뭔가 그냥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연습을 하면 보통 이빨을 많이 다무세요. 이빨을. 이러면 턱관절을 쓰는 겁니다. 단순한 중요한 우리가 연화에서 삼킬 때 중요한 거는 입 둘레근으로 입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라면 앞에 이제 서랍자도 있지만 뭐 얇은 물체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입 둘레근으로 입술로 서랍자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뺨을 부풀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것 또한 볼기근 움직임인데 이 볼의 뺨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입 둘레근이 입을 다물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볼 왼쪽 오른쪽을 교대로 수축과 이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듯 입술 볼 운동은 사실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 의외로
잘 드시는 분도 좀 감각이 떨어지신 분 같은 경우는 얼굴에 감각이 떨어지는 분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하고 많은 이런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작은 시간, 5분 내지 10분, 이 동작들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런 동작들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좀 날별로 지속적으로 오래 연습하는 거, 짧은 시간 동안 오래 연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킨 운동입니다. 어, 이 부분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 인두 단계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삼키면 꿀꺽하고 내려가죠, 알아서. 알아서 뭐 삼켜지게 되는데, 이 인두 단계 삼킴의 힘을 강화해서 음식물이 식도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보면, 영상 그림에 보면 이 상인대 수축근, 중인대 수축근, 하인대 수축근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설골을 위로 올리는 근육들이 삼킬 때 조금 더 강하게 삼키는 것들이, 왜 우리 치약을 짤 때 손으로 강하게 짜면 이 치약 입구에서 강하게 치약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인도 수축근, 중인도 수축근, 하인도 수축근이 이 짜는 역할을 합니다. 손에. 그래서 그 짜는 힘으로 음식물이 더 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삼킬 때 여기 보는 설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설골이라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꿀꺽이라는 소리가 나면서 삼켜지게 되는데 이 올리는 힘을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법을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턱을 당기는 동작입니다. 보통 턱을 당길 때 턱의 위치가 내 몸 쪽으로 안쪽으로 당겨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턱을 안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대부분 보통 연화 치료를 받으신 거나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신 잘 어려우신 분들 보면 턱이 이렇게 좀 많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턱이 들려 있으면 뭐가 단점이냐?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설골이 아까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공을 환도나 운동에서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설골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근육들이 있는데 이 거리가 턱을 들게 되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키려고 하면 뭐 따라해 보시면 다들 느끼시다시피 고개를 들고 삼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턱을 내 몸 쪽으로 끌어당겨서 이 몸 쪽으로 넣게 되면 이 설골과 이 턱에 올라가는 길이가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수축을 하고 강하게 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턱을 당기는 친턱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 동작을 통해서 공을 공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공을 눌러서 좀 더 강하게 힘을 내는 연습을 하는데 대부분 연습을 시키면 문제가 이게 목으로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근육을 써서 눌러야 되는데 대부분 이 목이나 어깨에 있는 근육을 써서 이렇게 누르시는 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턱 당기라는 동작을 통해서 공을 잡아주시고 거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 근육의 힘이 느껴지시면 느껴질수록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눌러서 삼키는 연습을 같이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발성 연습입니다. 발성 연습의 목적 또한 아까 제가 이제 기침이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대의 움직임과 폐의 방어 기전인 기침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소리를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침 소리,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발성을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연습으로는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보통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침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물질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걸러내는 능력이 효과가 커야지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숨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걸러내는 내뱉는 연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날숨에 대한 느낌으로 들이마시고 코 길게 내쉬는 겁니다. 보통 이 치료를 해보면 보통 5초를 못 넘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럴수록 그 내뱉는 힘이 약하고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기침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 걸러지고 걸러진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숨을 길게 내뱉는 것부터 먼저 들이마시고 길게 최대한 쭉 내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좀 된다 그러면 들이마시고 강하게, 강하게 내뱉을 수 있도록 강하게. 아까처럼 기침이 목에 걸렸을 때 내뱉는 힘을 강하게 한다는 목표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단어 카랑 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치료할 때 많이 씁니다. 보통 치료할 때는 물을 마신 다음에 물의 소리에 뭔가 걸쭉한 소리가 낸다. 그러면 카라는 발음을 많이 시키는 파, 파, 파 이렇게 카라는 발음을 많이 하는데 카가 들리면 그냥 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튕기는 느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카, 파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낸다는 느낌으로 파, 이런 발음도 연습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장기침하거나 뭔가 목소리가 목에 걸렸을 때 많이 내는 소리죠. 이렇게 장기침을 통해서 걸러내는데 이것 또한 동작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소리를 낼 때 목에 약간 자극이 많이 가는 느낌이 있을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그냥 발성하는 게 아니라 튕겨낸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 카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튕기는 식, 카, 이런 식으로 가셔야하고, 폼도 그냥, 이런 느낌보다, 이런 식으로, 큼이라는 발음을 통해서 이렇게 발성을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기침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흡입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말은 즉, 우리는 정상인들이는 누구든 다 차례는 다 걸리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침을 걸러낼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 이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호흡의 문제, 발성의 문제, 그리고 삼킴의 문제 때문에 내가 기침을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에 남아있는데도 그냥 뭐 느낌 없이 그냥 숨을 쉬고 계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발성 연습, 삼킴 연습, 그리고 얼굴 근육 연습 등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을 어떻게 하지? 들립니다. 그냥 말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 아니면 타자로 치셔도 되고요.